자, 그럼 이제 조금 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입니다. 네 번째는요, 제가 뭐 이렇게 강의라기보다는 좀 쟁점을 소개해드리는 걸 중심으로 하겠고요. 그 중에서 사실 이 네 차례의 강의가 기획된 것이 PPA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력산업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가지고 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사실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서는 주로 PPA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주요한 쟁점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자꾸 2000년 이전에는 2000년 뭐 이후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99년도에 정부에서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기본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것도 전력산업 구조 기본 계획이라고 그 지금 밑에 출처에 나와 있는 따옴표 안에 있는 그 긁어서 구글에 치시면 원래 원 문서가 그대로 지금 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IMF가 있었죠. 97년도 IMF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여러 군데의 산업을 구조 개편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마구마구 나왔습니다. 그중에 한전이 1순위에 오른 거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한국전력은요. 당시 90년대만 하더라도 삼성보다 큰 데였어요. 예. 한국전력에 내 취업을 했다. 이거는 뭐 엄청난 진짜 그런 거죠. 지금의 한전의 위상 계획하고 90년대의 한전의 위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IMF는 이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계속 요구를 했던 거죠. 이거는 사실 역사적 뿌리가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나오는데 1990년도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전력 산업이 재편되기 시작을 합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이 있을 그 즈음에 영국도 전력회사가 국영기업이었어요. 그것을 발전, 송전, 배전으로 분화해서 전체적으로 민영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전력산업들은 처음에는요. 아까 에디슨, 테슬라가 살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대부분 민간 기업들이 전기를 생산을 했어요. 국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전기라는 것이 국가를 에너지원으로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게 되면서 국가의 국영기업 내지는 공기업으로서 전력산업들이 이제 재편이 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1980년대에 다시 쫙 재편이 되면서 다시 한국전력공사라고 하는 기업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9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다시 그것을 민영화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의해, 일본에 의해 이런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은 OECD, IBRD, APEC 같은 데서 어쨌든 계속 전력구 구조 개편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왜 이걸 하는 거냐? 대내적인 여건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경제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IMF 이후에 공기업 민영화,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해서 전력산업 구조 개편.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한 표현입니다. 신자유주의 흐름이 1990년대 말 우리나라를 덮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당시에 있었던 계획은 4단계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있는 단계에서 1, 2, 3단계 이렇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이랬던 거죠. 발전, 송전, 배전, 한국전력공사가 한꺼번에 했었고 아주 양이 작았습니다만 아주 작은 형태의 민간 발전 사업자가 당시에도 있긴 했습니다. 아주 작았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사실상 한전이 발전, 배전, 송전을 다 독점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것을 첫 번째 발전 단계에서 경쟁을 시키자. 한 군데 회사가 아니라 민간 기업도 들어오게 하고 여러 군데가 입찰을 해서 그 입찰을 통해서 전기 요금을 책정하고 그 다음에 발전 송전은 한전이 하도록 하자. 지금의 단계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간대별로 발전기들이 입찰을 하고 그 요금 체계를 어떻게 정하고 돈을 어떻게 주고 그 설명을 했던 것이 사실은 이 2단계 발전 경쟁 단계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발전 분야의 공기업 이외의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도록 하고요. 한전은 송전과 배전만을 담당하도록 하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직거래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PPA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PPA라고 하는 게 발전 회사하고 직접 계약을 통해 가지고 직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중간에 이런 체계를 거치지 않게 되니까 더 싸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발전 회사들도 서로 경쟁을 하게 되니까 단가가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경쟁 촉진을 통해서 효율성을 향상시키자. 이게 신자유주의 흐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다가 이제 스톱이 된 거였는데요. 지금 뭐 보여드린 이 3단계의 경우에는 그냥 발전 분야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요 다음 단계는 뭘 하려고 그랬느냐? 발전 기업들끼리 경쟁을 해요. 이건 그대로 두고요. 송전 회사는 그대로 둡니다. 그 대신 배전 회사를 여러 개를 두는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배전 회사는 뭐냐? 아까 발전, 송전, 배전에서 배전은 우리 동네에 있는 전봇대 같은 거예요. 송전은 송전탑 같은 거죠. 자, 예를 들면 GS나 SK에서 전봇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만든 전기를 우리 집 근처까지 SK의 전봇대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발전 회사만 민간 기업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배전 부분들도 경쟁을 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자유로운 경쟁을 더욱 촉발시키도록 하자, 이런 겁니다.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에서는 뭘 하는 거냐? 발전 회사만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입찰을 하고요. 그리고 배전망 자체를 완전히 다 개방을 해서 소비자가 배전 회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앞부분은 보시면 A라는 소비자는 A 배전 회사에서만 받고 B라는 소비자는 B라는 회사에서만 받게 돼요. 과거의 소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 사람은 진로 소주만 살 수 있는 거죠. 예, 내가 부산에 가서 부산 소주 살려면 부산을 내려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예. 그런 건데 4단계가 되면은 서울에서도 서울 소주, 부산 소주, 제주도 소주 다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도록 하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 우리나라에선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통신이에요, 통신. 자, 예전에는 한국통신, KT만 있었습니다. 모든 전화도 다 한국통신 전화만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베이쿰이 생겼죠. 그리고 중간에 인터넷 사업자들은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LG, SK, KT 이런 사업자들이 생기는 거죠. 4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지금 잘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 판매 시장까지도 나눠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알뜰폰이라고 들어보셨죠? 핸드폰 우리 SK, LG, KT 이 사람들은 자기 망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입니다. 자기가 안테나도 세우고요. 중간에 통신선도 깔고 그래요. 근데 알뜰폰 사업자들은 자기 망이 없어요. 나는 SK 망을 빌려서 쓰겠습니다. 나는 KT 망을 빌려서 쓰겠습니다. 그 빌려서 파는 접수만 받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SK의 선을 빌려서 쓰는 알뜰폰 사업자입니다. 그럼 SK보다는 조금 더 싸게 공급을 해주죠. 대신 몇 가지 마일리지 카드, 뭐 혜택 이런 것들은 좀 줄지만 내가 쓰는 요거만큼은 더 싸게 가는 거죠. 메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이걸 통해서 전력 산업에서도 다양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계획을 언제 할 생각이었느냐? 99년도 1월 달에 이 계획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연말까지 다 하고 나서 원래는 4단계까지를 2009년 이후에는 4단계 소매 경쟁까지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단계 먼저 한전의 발전자 회사를 쪼개고, 사실은 이 쪼갠 것은 앞서서 저도 사실 정확하게 이름을 다 외우라면 힘든데 한전의 발전자에서 5개의 동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뭐 이렇게
발전소 이름을 정하잖아요. 동서남북도 아니고 남동발전도 있고 서부발전도 있고 뭐 이상한 이름인 거죠. 당시에 발전소를 5개로 쪼갤 때 핵발전소는 아예 한수원으로 해서 따로 띄워놓고 화력발전소를 동등하게 5쪼가리로 나누게 됩니다. 왜? 5개 중에 1개는 해외에 매각할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왜냐하면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도 그 중에 1개를 이 덩어리 큰 걸 사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각을 여러 개를 내놓으면은 1개를 팔기가 더 쉽겠죠. 예, 그런 생각으로 해서 5개 플러스 1개 해서 발전소를 쪼개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한전의 파업이 벌어지고 국민들이 한전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그러고 해외 매각 반대 흐름이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이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진행이 안 되게 됩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SK, KT, LG 핸드폰 사업자가 3개 있는데요. 그리고 핸드폰 사업자의 요금 체계는 정말 몇 개 있는지 사업자들도 잘 모릅니다. SK 한 군데 업체만 해도 그 요금 체계가 몇십 개가 돼요. 근데 그것만큼 경쟁이 돼서 핸드폰 요금이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죠. 예. 그리고 사실 메뉴를 그 요금 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또 마케팅 기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 10초 통화하는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 무제한 요금제, 누구는 300분 요금제, 누구는 200분 요금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 아마도 통신사업자들은 10초 통화하는데 들어가는 단가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감추고 중간에 마일리지도 넣어줘요, 포인트도 넣어줘요, 극장도 넣어줘요, 뭐 이렇게 해주면서 가는 거죠. 사실 전력산업도 해외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갑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전기 판매 사업자 중에 저 야구단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기 회사에 가입하시면 유명한 야구 선수의 사인볼을 드립니다. 뭐 이런 종류의 마케팅도 하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가스 사업자가 전기를 판매하기도 하고 전기 사업자가 가스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통신 사업자가 가스를 판매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완전 자율화.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전력 산업만 개편한 것이 아니라 가스, 통신, 전력도 중간에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망 사업이 갖고 있는 특성이 비슷해요. 한전의 대리점이나 통신사의 대리점이나 가스 판매업소의 대리점이나 사람 앉아 있는 건 비슷한 거죠. 콜센터 운영하는 거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또 각각의 산업들이 포화가 돼 있습니다. 더 이상 늘 수 없는 거죠.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집에 가스 다 들어가고 있고요. 전기 안 쓰는 집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을 거두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낮은 단계부터 통합돼서 서로 통합 단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유선 전화만 썼었는데 유선 전화에다가 핸드폰 끼워 팔고 인터넷 끼워 팔고 IPTV 끼워 팔고 내비게이션도 그냥 공짜로 쓰게 해주고 이러다가 더 이상 끼워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전기도 끼워주고 가스도 끼워주고 실제로 SK 같은 기업, LG라는 GS라는 기업은 그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고 이 역사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지금 흘러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민영화가 좋은 것이냐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해외의 경우에는 이런 흐름들이 1990년도부터 이 흐름이 있었고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거의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이제 공기업 체계가 국권이 있고 전체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비중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어떤 정책을 접하거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해외 사례 없냐, 외국은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에 맞는 100% 맞는 건 없고요. 왜냐하면 다 외국은 민영화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핵발전소는 민영화가 안 되냐?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후쿠시마 사고에 있어서는 도쿄전력 민간 기업이었어요. 예. 민간 기업이 핵발전소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민간 기업이 다 핵발전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측면들에서는 해외와 우리의 좀 차이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아마도 올해 내년까지 가면서 전력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 당장 대선이 있지요. 이거는 사실 대통령 선거급의 정책적인 레벨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도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빨갛고 뭐 이렇게 초록색 있는 이게 이제 2017년도 대선에서 당시 이제 심상정 후보하고 지금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 지금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가 같이 정책 협약을 맺었던 내용 중에 한 개입니다. 발전 공기업을 지금 5개 플러스 1개, 6개였는데 그거를 지역가치를 좀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편해 보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내본 거죠. 왼쪽 편에 있는 거는 기후 솔루션이라고 최근 들어서 이 전력산업 구조 개편 특히 민간 기업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에서 낸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해외 사례를 분석해 놓은 건데요. 제일 왼쪽 편에 보이시는 수직 구조 있죠. GTDR 영어로 써 있는데요. 그냥 밑에 다 써 있습니다. 발전 사업자, 배전 사업자, 송전 사업자, 소비자 C까지 내려가는 거죠. 전통적으로 한 덩어리로 과거에 있었던 것에서 가장 오른편에 4유형이라고 되는 거는 발전 사업자 여러 개 있고 송전 배전 사업자 있고 그리고 중간에 판매 사업자들 여러 개 있는 서로 교차도 가능한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논의들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일본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이 2016년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전력 산업의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까 소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따라 난 도쿄에 산다. 그럼 도쿄 전력 전기만 살 수 있고 오사카에 산다. 그럼 오사카 전력의 전기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완전히 다 풀어서 가스까지 다 이제 했고요. 일부 분들은 이제 생협 같은 데가 이렇게 전력 판매 사업자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일본은 굉장히 생협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몇 그 오사카 지역의 대표적인 이제 생협들 사례들도 같이 가서 보고 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이건 사업의 영역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생협이 굉장히 많이 가입자들을 모으고 했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일본처럼 생협이 잘 되는 곳에서도 일본 큰 생협은 뭐 조합원 수가 100만이 넘어가는 그런 그 생협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데서도 랭킹 순위가 5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전력 시장을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 요금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발전소 매각에 반대하는 파업은 한전노조가 아니라 발전노조였습니다. 예, 제가 아까 한전노조라고 그랬나요? 예, 중간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 어쨌든 두 개는 다른 노동조합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전노조는 한국전력에 소속돼 있는 거기에 계신 분들의 이제 노동조합이고요. 발전노조는 아까 보여드렸던 5개 발전 자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발전 자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여기 민주노총 산하고요. 저기 한전노조의 경우에는 한국노총 산하. 그래서 이제 상급 단체도 다르고요.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전력 시장이 자유화되어 있으면 배전에서도 한 지역에 송전솔로를 여러 가지 따로 있는 형태인 건가요? 그럼 송전솔로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질문. 제가 아까 놓치고 간 거 잘 해주셨습니다. 1, 2, 3, 4단계까지 왔는데 발전회사, 배전회사는 여러 개가 있죠. 송전회사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가장 그 신자유주의적이고 가장 민간들이 경쟁하도록 하는 그 시스템에서도 한국의 그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송전회사는 한 개로 가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토가 좁고요. 그리고
송전은 사실 돈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송전 선로를 여러 개 회사가 서로 경쟁을 한다는 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죠. 예, 어차피 한 지역에서 한 지역까지 전기를 옮기는 거는 선로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걸 경쟁한다는 거는 그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전력산업 개편에서는 발전과 배전 그리고 판매 시장을 서로 개방하는 그것만 얘기가 되고 있다. 중요한 포인트 제가 놓친 거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